안녕하세요. 돈 버는 기술 알려드리는 마부사키입니다. 오늘은 쿠팡과 스마트 스토어로 제품을 판매 중이신 셀러, 블로그 등등 부업하는 직장인들 그리고 개인 사업하시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이건 제가 지금까지 사업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자 절대 망하지 않는 새로운 황금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왜 이걸 지금 당장 시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시작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궁금하실 텐데 바로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이 이커머스에서 가장 핫한 주제가 뭐냐면은 이 플랫폼이 망하고 있다. 그러니까 티몬이나 위에프 사태가 터졌죠. 여기 지금 보시면은 최악의 경우 미정산액이 1조 원이 넘는다는 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자체, 정부에서도 이제 나서기 시작하면서 경기도에서 피해 중소상공인한테 1천억 원 긴급 수여를 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도미노처럼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는 사태인데 아무래도 이 뉴스를 보시면은 또 다른 폐업이나 피해 확산 제2의 티몬 위에프 공포 해서 알레츠라는 이런 플랫폼도 지금 좀 파산 위기에 있다라고 뉴스가 떴어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대다수가 쿠팡, 스마트 스토어 이런 곳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실 텐데 그런데 만약에 티몬이나 위메프 사태처럼 플랫폼 자체가 휘청거린다면 어떨까요? 그럼 내 사업도 같이 휘청거리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계속 안전장치들을 만들어야 되고요. 이걸 봤을 때 이제 좀 대처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특히 이런 플랫폼 의존도가 너무 높은 경우에는 좀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선 제가 이런 얘기들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플랫폼에 의존하지 않고도 그냥 우리 거를 하면 되는데 그동안 그 많은 셀러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쿠팡이나 위메프, 티몬 이런 플랫폼에 의존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비해서 수수료나 정산 주기, 광고비 등등 이게 불합리하다는 걸 다 알고 있지만 네이버에 비해서 노출이 잘 되기 때문에 하고 있죠. 그 노출이라는 건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할인 쿠폰을 자체적으로 발행을 해줄 수도 있고 기획전을 열어줄 수도 있고 광고를 돌려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즉 이런 것들이 합쳐져가지고 내가 네이버에서는 노출이 잘 안 되니까 판매가 안 되다가 이런 곳에서 여러 가지 이런 광고 프로모션들을 통해서 노출이 잘 되니까 판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셀러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은 수수료가 높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따졌을 때 네이버에 비해서 하지만 인건비나 광고비를 대신해서 내가 그 비용을 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자사몰이나 스마트 스토어에서 하다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에 가셔가지고 광고비를 쓰고 계시죠. 근데 이제 조금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플랫폼에서 정산을 늦게 주는 거에 대해서 많은 셀러들이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됐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플랫폼에 의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 그건 바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상품을 홍보할 수 있는 채널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가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추천하기는 합니다. 왜냐면 제가 블로그를 2015년도부터 거의 한 19년도까지 했었어요. 그러다가 유튜브에서 2019년도부터 스타트를 했었는데 인스타그램은 좀 못하고 있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 파급력이나 여러 사람들이 많이 보는 매체 이런 걸 봤을 때는 유튜브가 좀 압도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유튜브가 강력한 홍보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내가 판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모두 망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런 걱정이나 불안을 사업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한 5년 전부터 셀러로서 활동을 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남들보다 좀 다른 분들보다 조금 마음 편하게 사업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유튜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서브로 두고 사업을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은 생각보다 조금 안정적으로 이 사업을 이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그 수강생 분 중에 한 분을 유튜브를 추천을 드려가지고 저희가 대행도 해드리고 코칭을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제품 설계에 대해서 되게 베테랑이세요. 근데 이 분이 화로대를 만들었거든요. 이 화로대를 잘 팔고 계셨는데 이제 새로운 상품이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기존의 단점들을 수정해가지고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됐다라는 걸 알려줄 수 있는 수단이 많지가 않습니다. 상세 페이지에서 바꾸는 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이걸 바꿨다고 해서 사람들은
사람들이 알아봐 주냐? 절대 그렇지 않죠. 별도의 어떤 채널이나 별도의 어떤 프로모션 같은 걸 열어가지고 우리의 제품이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기존의 제품을 구매하셨던 분들은 다시 구매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새로 구매하실 분들은 업그레이드 된 거를 구매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그냥 알려버리면은 아무도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촘촘하게 설계가 들어가서 매출을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같이 구상했던 건 뭐냐면 유튜브를 하자였어요. 왜냐면 이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품 설계 쪽에서 많이 해보셨고 또 보여줄 만한 것들 이렇게 작업대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화로대를 가지고 테스트를 한다든지 이런 걸 원래 하실 수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유튜브를 해야지 하곤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던 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코칭을 하고 잡아드렸고 기획도 이제 써드리면서 시작을 했던 게 제품 설계 개발 쪽에서 원래 전문이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알려주는 이야기를 하면서 채널을 활성화를 시키자. 그래서 이런 제품 개발 비용, 아이디어 창업 이런 쪽으로 여러 가지 영상들을 올리면서 결국 이 대표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다 담았던 거예요. 어떤 과정을 담았냐? 제품 개발의 현장을 담은 거예요. 여기는 다 대표님이 만드신 거거든요. 직접 스스로. 그래서 이거를 화로대를 내가 업그레이드 했으면은 생생한 개발 스토리를 올려가지고 사람들을 보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 영상이 그 당시에 생각보다 조회수가 되게 잘 나와가지고 매출에 큰 도움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의 제품이 업그레이드가 됐다. 이런 거를 최고의 수단으로 알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상품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개발됩니다. 라고 그 과정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SNS에서 굉장히 잘 키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님께서 결국에는 이제 어느 정도 매출이나 이런 걸 확보를 잘 하셨고 제가 구독자 10만 됐을 때 이렇게 좀 감사의 카톡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감동적이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그 대표님께서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카톡으로 한번 첨부를 했습니다. 원래는 진짜 유튜브를 하실 수가 없는 그런 환경에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제가 좀 끌고 가가지고 꼭 하셔야 된다 설득해가지고 이렇게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브랜딩이 중요한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셨고 너무 늦게 깨달아서 아쉽기는 한데 지금이라도 알고 실천하는 게 중요하겠다 라고 말씀하셨고 2, 3년 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나은 수준의 브랜드가 되어 있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라고 적어주셨어요. 그리고 잘 버티는 게 능력이고 자기 스타일대로 밀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항상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잘 버텨보겠습니다 라고 응원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카톡을 받고 너무 감사한 거죠. 제 10만 이제 기념으로 보셨으니까. 자, 이런 카톡을 보면서 제가 많은 분들께 또 영감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궁극적으로 우리는 모두 브랜드라는 거를 지향을 해야 돼요. 브랜드를 만드는 곳들만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이 점점 오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나만의 스타일로 무언가를 계속 꾸준히 쌓아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어떤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스토리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내 채널이 없이 그냥 광고 비용을 써서 판매한다. 내 스토리를 광고 비용을 써서 메타나 인스타에서 광고한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매출이 어느 정도 이익이랑 같이 올라갈 수 있지만 갈수록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실제로 제품을 한 3년에서 5년 이상 판매하신 그 셀러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이제 막 여러분들이 제품이 출시돼가지고 판매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디에 계시냐? 이 도입기나 성장기 사이에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광고비를 계속 태우면은 매출이 늘어나면서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 모든 상품에는 수명 주기라는 게 있어요. 이 수명 주기가 뭐냐면 여기에 이제 마케팅 비용을 많이 태우거든요. 그러다가 내가 성숙해졌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조금만 홍보해도 매출이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광고비를 많이 태웁니다. 여기다가. 근데 광고비를 많이 태우지만 실제로 영업이익은 줄어들어요. 왜냐면 1+1이라든지 할인 특가라든지 경쟁자가 생겨나면서 나도 그런 공격적인 프로모션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은 매출이 좀 줄어드는 구간이 오는데 사실 매출이 줄어드는 것보다 더 심각한 거는 영업이익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성장기에서 똑같은 매출이 있었다 하더라도 영업이익으로 따졌을 때 성장기 때가 이익이 훨씬 높고요. 이 쇠퇴기가 지나가면은 이익은 낮아요. 하지만 재고는 이제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할인을 하거나 아니면 했던 광고 매체에서 또 광고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정리하자면 모든 상품은 수명 주기가 있고요. 성장기 때는 많은 매출과 이익이 나온다는 거.
하지만 이게 영원히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유지되거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숙기를 거치면서 쇠퇴기로 들어가는데 이 과정에서 매출은 높지만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구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플랫폼 수수료나 이런 것들은 다 그대로고 정산을 받아야 되는 금액은 늘어나는데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계속 어느 순간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면 안 되겠죠? 매출하고 영업이익을 둘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뭘까요? 제가 사례를 보고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몇 년째 1위를 하고 있는 잠배기 흑마늘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제가 항상 교환해서 갖고 오는 이 사례예요. 되게 잘하시는 사례입니다. 비결은 뭘까요? 이걸 같이 알아보시면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는 것들을 정확히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비결은 단순합니다. 22만 명이 있는 네이버 카페와 16만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잠배기라는 브랜드가. 이 잠배기는요, 카페에 가시면 헬스, 대회 준비, 바디 프로필, 영양 식단, 질문 답변, 기타 등등 거의 헬스 커뮤니티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은 전부 다 이 카페에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누구나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또 좋은 정보 얻고 이런 게 활성화가 잘 되어 있고, 유튜브를 보시면은 이 대표님께서 열심히 이것저것 이제 하시면서 구독자가 벌써 한 16만까지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잠배기도 계속 런칭을 하는 거죠. 신제품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참 이게 격세지감을 느끼는 게, 이 카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년 보고 있는데 매년 볼 때마다 회원수가 쭉쭉쭉쭉 늘어요.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이제 10만 명 정도였는데 몇 년 후에 보니까 한 15만, 또 이제 보니까 22만,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같이 봐주세요. 이 잠배기 카페에서 작년에 샴푸를 뿌리겠습니다라고 워딩을 써가지고 쪽지를 한번 보내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쪽지에서 제가 들어가서 이걸 보니까 이 글을 딱 쓰고서 조회수나 댓글 수도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벤트 기간 동안에는 한 일주일 동안에 29,000원짜리 제품을 만원에, 거의 원가 플러스 알파 또 인건비나 뭐 이 정도 수준으로 그냥 뿌리겠다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샀을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샀냐 봤더니, 잠배기는 프리미엄 스토어입니다, 참고로. 그래서 어마어마한 매출이 원래 있으신 상태인데 제가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찍히는 것만 봤을 때는 예상 판매량이 460건 정도 찍혔어요. 근데 이게 시작하자마자 거의 500개 이상 구매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 이게 커뮤니티의 힘이에요. 흑마늘 진액을 판매하는데 탈모 샴푸가 왜 나왔을까요? 타겟이 맞죠? 같은 남성들이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을 잘 챙겨 먹는 남성들이 탈모 고민이 있기 때문에 탈모 샴푸가 나왔을 때도 이렇게 한 번에 다 사는 겁니다. 당연히 가격의 문제도 있지만 이 대표님이나 커뮤니티에 대한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출이 한 번에 뜨는 거예요. 그러면 마부사키님, 저도 커뮤니티를 하면 될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커뮤니티를 할 수 있다면 그건 무조건 정답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거창하게 커뮤니티를 만들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잘 보시면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서 그 밑에 콘텐츠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콘텐츠라는 건 뭐냐면은, 제 거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내가 그냥 하고 있는 모든 과정을 여러분 보여주셔야 돼요. 요즘에는 온라인에서 다 어필하셔야 돼요. 그게 PR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콘텐츠 중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강의나 컨설팅 그리고 대행을 하기 때문에 그냥 저는 카페에다가 제가 컨설팅 했던 거, 강의했던 거, 이런 이력들을 다 그냥 남깁니다. 조회수가 있든 없든 누가 보던 말던 일단 다 기록을 남겨요. 근데 이렇게 조회수가 크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다 눌러보지 않거든요. 근데 겉에서 이렇게 보기만 하더라도 이 사람은 왠지 좀 믿을 수 있을 것 같고 지금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구나, 이런 인상을 심어줄 수 있잖아요. 실제로 저는 이제 계속 현업에서 컨설팅이나 강의나 이제 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걸 내가 어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요즘에 뭐 사업 뭐 잘 안 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실은 엄청 바쁘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못 하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거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소비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실 텐데 그걸 다 어필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이 SNS를 왜 못하냐면 기능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스토리를 못 올리고 하이라이트를 못 올리고 뭐 스레드가 뭔지 모르고 이래서 못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말을 써야 될지 몰라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99%입니다. 근데 제가 힌트를 좀 드리자면, 요즘에 제품을 사는 걸 잘 보세요. 우리가 브랜드를 지향한다고 했잖아요. 심지어 요즘에는 위탁 판매나 구매 대행조차도 사람을 보고 구매하는 경향이 생긴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워낙에 인터넷에 지금 정보가 많고 광고가 많고 또 상품도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장치 최고 좋은 건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아, 그래도 이제 얼굴 걸고 뭔가를 하면은 사기치진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추천하는 거예요. 블로그는 사람 얼굴이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친밀도가 개인적으로는 제일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스타나 유튜브가 좋기는 한데 이왕 내가 조금 장기적으로 하실 거면 유튜브가 낫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사례를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대표님은 세인트 존스 호텔 사장님이세요. 이거 되게 유명한 호텔이거든요. 이 사장님이 올리신 그 콘텐츠 중에 하나가 직접 그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그 호텔 가가지고 점검을 하는 콘텐츠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은 이제 담당자 불러가지고 문책하시고 이런 콘텐츠고, 오른쪽에 있는 건 뭐냐면 백종원이 내꺼 내먹 해가지고 홍콩 반점에 대해서 리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요청했던 것처럼 백종원 선생님이 예능에 많이 나오니까 이거 홍콩 반점이나 신경 써라 이런 악플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거를 실현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직접 다 전화해가지고 이거 문제 있으니까 시정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주고 계신데, 사실은 원래는 이 대표들이 이런 행위들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 브랜드에 침뱉기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세상에서는 고객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감없이 다 보여주게 되면은 사람들이 다시 기대감을 갖고 하나씩 다시 삽니다. 예를 들어서 홍콩 반점에서 지금 짜장면 리뷰를 했는데 완전 떡이 돼가지고 담당자를 불러다가 이거 어떻게 고칠 건지 이런 얘기들을 해가지고 다 고쳐줬어요. 그 얘기를 이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 영상을 보고서 다시 기대감을 갖고 홍콩 반점을 시켜본다는 거예요. 왜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정말 맛이 변했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두 번째는 평가하기 위해서입니다. 홍콩 반점이 맛있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콘텐츠를 보고 궁금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궁금한 걸 어떻게 유발을 했냐면 정말 변했는지, 정말 이 사람이 고객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는지, 그 지점에서 그 점주가 하고 있는 건지 그런 걸 평가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제가 인사이트를 말씀을 드렸고, 사실 유튜브를 요즘에 추천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유튜브 쇼핑 그 컨퍼런스 다녀온 영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좀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이런 비즈니스 기회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일단 제 채널 상단에는 광고 및 제휴문의라는 이메일이 하나가 남겨져 있는데, 이 메일에만 한 달에 수십 군데에서 메일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메일을 잘 보시면은 광고 문의 같은 거, PPL 같은 것도 있지만 내가 하고 있는 사업하고 분야에서 관련된 영역에서 여러 가지 기회들이 오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조사나 광고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내가 상품은 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상품 망해도 이 콘텐츠가 남아 있으면은 이 콘텐츠에 타깃이 맞는 그 제조사가 찾아와가지고 제품을 같이 만들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도 좋은 비즈니스 기회인 거죠. 게다가 이제 유튜브 쇼핑까지 생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제 SNS를 밀어뒀던 분들은 지금이야말로 하나를 선택해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유튜브 너무 어려워요 뭐 이렇게 하신다면 어쩔 수 없죠. 사실 많은 분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정말 많이 봤지만 한 100명이 유튜브를 한다 라고 하면은 몇 분 정도나 할 수 있을까요? 한 10% 정도밖에 지금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셀러분들, 내 경쟁자들은요, 지금 못했으면 내년에도 못하고요, 내후년에도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가 준비하다 보면은 안 한 거보다는 훨씬 낫고, 어떤 콘텐츠를 써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힌트 드렸죠. 고객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 그냥 올리시면 된다. 조회수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셔라.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알아봐 준다. 그 채널, 그거 하나는 내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내가 좀 본격적으로 키우고 싶다, 돈과 시간을 좀 투자해서 본격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기획, 촬영, 편집을 세분화해가지고 내가 촬영할 거, 내가 맡길 거,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하는 거예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이제 5년 넘게 유튜브를 운영을 해보니까 기획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내가 사업을 하는 이유랑 맞닿아 있어요. 누구한테 어떤 가치를 줄 것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 돼요. 저는 마부사키를 처음에 할 때 마케팅을 누구나 할 수 있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했었고,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돈 버는 기술을 알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항상 새로운 정보들을 기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셀러이신 분이라면 위탁 판매나 구매 대행에 대한 본인의 경험담, 정보 이런 걸 알려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리뷰 채널을 만들어서 제품 리뷰를 할 수도 있겠죠. 부업을 하신다면 블로그처럼 부업 일지를 쓰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내가 누구한테 어떤 정보, 어떤 가치를 줄 것인지 이걸 우선 정하셔야 되고, 뭐 채널명, 슬로건 이런 거 만드신 다음에는 촬영하고 편집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촬영 그 자체는 여러분 직접 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웹캠을 위해 설치해가지고 OBS라는 그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한 번에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별도의 카메라를 쓰거나 이러지 않고 있고요. 근데 이런 방식보다 나는 좀 촬영하는 게 편하다 하신다면 요즘에 스마트폰 되게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랑 삼각대 이렇게 켜고서 그냥 촬영하시면 돼요. 촬영 자체는 어떤 PD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하시고, 그리고 편집은 외주를 맡기시면 좋아요. 이 편집은 단건은 그냥 크몽에다가 맡기시면 되고, 좀 정기적으로 하실 거면은 좀 아는 분 통해가지고 이미 편집을 하고 있는 분을 통해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썸네일도 편집을 맡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주를 맡기실 수 있기 때문에 한 썸네일은 하나에 한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조금 벌고 있는 돈에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세분화해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일주일에 우리는 한 개만 올리면 돼요. 주 한 개. 이거는 마지노선이긴 해요. 한 주 2회 올리시면 좋지만, 그것도 어렵다 하시면 주 1회만 계속해서 올리시면 됩니다.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거든요. 근데 보통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꾸준함인데, 꾸준함이라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특히 사업하고 계시는 분들 바빠가지고 유튜브를 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일주일 내내 제가 직접 뭐 편집하고 촬영하고 이렇게 했을 때 많이 나와야 한 개, 2개 정도였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다, 돈을 벌고 있다 이러신 분들은 그냥 이거를 다 세트로 외주 맡기셔도 됩니다. 촬영 정도만 직접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거 디자이너한테 맡기고 이거 PD님한테 맡겨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일반 소상공인 수준이다, 한 달 월급을 주기에는 좀 어렵다 라고 하신다면 이걸 최대한 직접 하시되 주 1회 정도만 맡겨가지고 외주 비용을 최소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채널도 전문 유튜브 PD님께서 이제 붙어주시면서 기획부터 운영, 댓글 뭐 이런 것들을 다 관리를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직접 했을 때보다 시간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구독자 10만 명을 달성하게 된 이유도 저 혼자서 하면은 되게 거북이처럼 갔을 텐데 같이 기획을 하고 같이 논의하고 그러면서 콘텐츠 방향을 이렇게 만들 수 있어가지고 같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유튜브 전문 PD님을 찾으신다면은 제가 이제 같이 하고 계신 그 PD님 소개시켜 드릴 수 있으니까 고정 댓글에 한번 남겨 놓을 테니까 한번 거기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내가 그 정도는 아니다 라고 하신다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내가 하되 필요한 것만 주 1회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그때 PD님 쓰셔도 되니까요. 그래서 이번 영상의 결론은 뭐냐면요, 여러분 정말 이 황금시장 유튜브에 이제는 뛰어드셔야 됩니다. 매출이 없으면 없는 대로 뛰어드셔야 되고요. 매출을 만들기 위해서, 상품을 팔기 위해서 아까 보셨죠? 내가 먼저 콘텐츠를 만들어서 제품 그 과정들을 보여줘서 판매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이미 매출을 내고 있다 라고 한다면은 비수기에 그 매출이 떨어지는 걸 방어하기도 쉽고, 아까 보셨던 수강생 분의 사례처럼 새로운 홍보 채널이 생기는 것 측면에서도 유튜브는 꼭 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 제품을 계속해서 새롭게 만들고 업그레이드하고 또 신상품이 나왔을 때 아까 봤던 그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이거 있었죠? 이게 엄청나게 빨라진 사람이 있고 좀 느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당연히 이런 나만의 홍보 채널, 광고비가 들어가지 않는 홍보 채널을 보유하신 분들이 성장기, 성숙기에서 조금 더 오래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러분 단기적으로는 상품을 판매하는 마케팅 배우시면 됩니다. 이건 뭐 제가 알려드리는 것들, 알고리즘이나 로직이나 뭐 그런 상위 노출, 이런 여러 가지 마케팅 그런 것들을 같이 배우시되,
중장기적으로는 여러분 플랫폼 의존도를 낮추셔야 되는데, 그랬을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람들을 모으는 행위인 거고, 커뮤니티는 처음부터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나만의 홍보 채널, SNS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잡으셔서 꾸준히 키워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상품 그 자체는 수명 주기가 있기 때문에 상품이 사라지거나 언젠가는 안 팔릴 거예요. 경쟁자가 늘어나고 시장이 변하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상품을 팔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콘텐츠 자체는 남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이 사람은 좀 믿을만 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과적으로는 팀F 이런 사태들이 일어났지만, 그런 플랫폼들은 망하지만 사람은 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위메프나 티몬에서 물건을 팔았었는데 이 플랫폼들이 망해도 나는 그동안의 콘텐츠가 남아있고 어떤 사람인지 SNS에 계속 올렸다면은 당연히 그 손실은 메꿀 수 없겠지만 다른 채널에서도 충분히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플랫폼의 의존도가 낮다는 거예요. 굳이 팀F에서 팔 이유가 없으니까요. 오히려 스마트 스토어나 자사몰에서 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마진도 훨씬 더 높고 구매 전환율도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보신 분들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라면은 광고가 아니라 이 콘텐츠 생산자로서 인기를 얻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펼쳐질 이 셀러들의 세계에선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수단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더 SNS를 하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누군가한테는 정말 큰 결심, 큰 결단을 내릴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